저한테는 어떤 신발이 제일 맞는지 다들 아시겠죠? 나 알파플라이 3 사줄 거야. 마빠부부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. 벌써 이번 주가 다 지나가네요. 이번 주 신경 쓸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. 벌써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저희 또 화이팅 해보자고요. 저는 오늘 점심에는 또 맛있는 돼지찌개를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오늘 좀 괜찮더라고요. 어제까지만 해도 다리가 많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가벼운 느낌이어서 오늘은 10kg를 약간 조금 많이 빡세게 한번 달려봤는데 호흡은 덜 찬데 생각보다 다리가 많이 무겁기도 하고 몸도 뭔가 좀 뻣뻣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렇게 10kg를 또 재밌게 뛰었고요. 뛰다가 신발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신고 뛴 신발은 요겁니다. 메타 스피드 스카이 메스스죠. 자, 오늘 요거를 신고 뛰었는데 문득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리뷰도 안 한 것 같고 한번 제가 여태까지 신은 카보나를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. 일단은 지금 신발이 굉장히 조금 더럽죠.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워낙에 신발을 잘 안 빠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더러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물 한 모금 하고 본격 전문적이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카보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카보나는 총 3개입니다. 첫 번째는 베이퍼플라이 3. 좀 오래되었습니다. 여기 밑창도 다 까졌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타스피드 스카이. 오늘 신고 뛰었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스타트색이죠. 그 다음에 알파플라이 2 주황색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카보나 구입 순서를 또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올해 2월달에 이제 와이프가 사주었습니다. 저의 첫 카보나입니다. 두 번째는 올해 9월 말 10월 초에 구매한 알파플라이 2. 요거는 새 거로 구입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번개 장터에서 20kg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고로 샀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림에서 웃돈 주고 샀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구매를 했냐면 그때 요거 이벤트를 했었어가지고 25만원인가 주고 나이키 공홈에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순서를 좀 바꿀게요. 구입 순서대로. 알파 2는 번개장터에서 요것도 25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. 애누리 해가지고.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림에서 34만원 주고 샀습니다. 가슴이 아프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메스스가 갖고 싶었어요.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때 한참 스톤님께서 이렇게 막 신고 뛰는데 나도 저거 신으면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막 그런 상상도 해보고 하고요. 아무튼 가격도 제가 말씀드렸고요. 사이즈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퍼플라이 3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입니다. 제가 260 정도 신고 발볼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. 근데도 260이 앞에 조금 남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 샀을 때 와, 나이키에서 정 사이즈인데 이렇게 편안한 신발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달리기를 주로 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월 마일리지 50km, 40km 요럴 때 이걸 샀었어가지고 반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어요. 구매를 하신다면 사이즈를 반업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단거리 뛰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가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알파 2는 반업을 했습니다. 요거는 구매하기 전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넣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넣기 힘든 거 맞아요. 꽉 조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반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고,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달리기에 이제 완전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마라톤 할 때는 항상 반업 정도 사이즈 업을 하는 게 좋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을 때 구매한 거여서 265 반업해서 구매를 했고요. 메타스피드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좁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
265 반업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사이즈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순서를 무게감, 안정감, 탄성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 본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집에 오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. 중간중간에 제가 휴대폰을 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무게감입니다. 무게감. 일단 무게감은 가벼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. 무게는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0g인가 200g 초반대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가볍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퍼플라이 3가 이제 가벼워요. 요거는 무게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보나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가볍습니다. 한 230, 40g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알파플라이입니다. 이 알파플라이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. 조금 묵직한 느낌이 딱 들어보면 느껴져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 이게 진짜 훨씬 가볍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메타스피드 스카이를 구매하게 된 이유도 신발이 굉장히 가벼워서 제가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. 아무래도 무거운 거를 신고 뛰면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벼우면 훨씬 더 잘 나가겠다라는 생각에 요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게감을 다 말씀을 드렸고 안정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탄성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탄성감은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알파플라이가 미쳤습니다. 그냥 탄성감은 완전 그냥 방방 타는 느낌이에요. 이건 그만큼 이 알파플라이 탄성감이 정말 좋다. 자, 두 번째는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베이퍼플라이 3가 훨씬 더 메타스피드 스카이보다 탄성감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나이키인가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탄성감은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베이퍼플라이 3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탄성감이 좋습니다. 그래서 탄성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신어봤잖아요. 이거 신었을 때도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알파플라이를 신었을 때 이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만큼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. 그리고 메타스피드 스카이는 제가 너무 이거를 신다가 이거를 신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탄성이 있다, 탄성감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. 탄성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안정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에 안정감 하면 사실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훨씬 안정감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물론 이 나이키 제품보다는 요 발목 부분, 요 부분이 안정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신었을 때는 저는 이 알파플라이의 안정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왜 이렇게 이 탄성감이 좋은데 안정감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본 결과 저의 뇌피셜로 인하면 일단은 신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일단 신발 밑창을 보면 여기가 되게 넓어요. 이 밑바닥 부분이 엄청 넓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넓어서 이렇게 지면을 밟았을 때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안정감은 알파플라이가 훨씬 더 저한테는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베이퍼플라이 3입니다. 뭔가 얘는 신으면 카보나이긴 한데 좀 편해가지고 쿠셔나 그거를 신는 느낌도 들었거든요. 세 번째로 은근히 저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예를 들면 그 어릴 때 평행봉이 아니라 그 균형 잡아서 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올라가 있는 느낌? 그 아빠 단련님이 그 베이퍼플라이 3를 신었을 때 스키 날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. 근데 저는 오히려 베이퍼플라이 3보다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훨씬 더 그 스키 날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면이 조금만 울퉁불퉁하면 잘못 달리다가 발목을 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저는 안정감이 가장 큰 거는 요 알파플라이고요. 그 다음에 베이퍼플라이 3, 그 다음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이렇게입니다.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스펙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고요. 뭐 가격, 그 다음에 무게감, 그 다음에 탄성감,
그다음에 안정감,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신발이 제일 맞는지 다들 아시겠죠?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플라이 2가 저한테는 굉장히 맞는 신발이고, 세족밖에 안 신어봤지만 역대급 러닝화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이거를 샀을 때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있거든요. 탄성감 때문에 발목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. 제가 발목이 막 부담이 되거나 종아리가 근육통이 막 생기거나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. 근데 요거를 처음 신었을 때 발목이랑 종아리가 좀 부담이 된다는 거를 그때 좀 느꼈었어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신고 조금 길게 뛰었을 때 초반에 아치 서포트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이질감이 또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풀코스 뛸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적응하고 나니까 안정감도 있고 그 다음에 탄성도 좋으니까 일단 저같이 키 빼 몸이 95 정도 되시는 분들, 그러니까 100 밑으로 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헤비급 러너들한테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. 어느 정도 자기가 달리기뿐만 아니라 맨몸 운동으로 웨이트를 좀 해주는 스타일이라면 발목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역대급 신발이고, 알파 플라이 3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와이프에게 허락을 한번 맡아봐야겠죠. 그리고 이 알파 플라이를 신고 제가 풀코스를 2번 나갔었거든요. 첫 시작부터 완주할 때까지 탄성이 안 죽어요.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몸만 버텨주면 이 신발은 최고의 신발이다. 두 번째로 이제 만족했던 신발은 베이퍼플라이 3입니다. 이 베이퍼플라이 3는 왜 만족을 했냐면, 아까도 얘기를 드렸겠지만 나이키에서 이런 신발을 만들었다. 항상 나이키는 발볼 넓은 사람들한테 불편한 신발이었거든요. 근데 정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이 카보나, 여기에 조금 감동을 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탄성도 적당하게 있고 발도 편안하고,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내구성이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 신발을 엄청 많이 신지는 않았거든요. 한 400km 신었으려나? 한 400km, 400km 정도? 일단 우중런 한번 제가 영덕 마라톤 때 이걸 신고 뛰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쿠션이나 이런 뭔가 힘을 전달해주는 카본의 능력,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신고 있습니다. 신는다면 그냥 가끔씩 트레이드밀 위에서만 신고 있고요. 확실히 밖에서 나가서 뛰어봤는데 완전 다 죽었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만족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일단 메타스피드 스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개인적으로 꼴찌인 신발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제일 안 좋아서 가장 마음이 아픈 신발입니다. 일단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박스를 받았을 때 신발이 없는 줄 알았어요. 그만큼 가벼웠어요. 신발을 신었을 때도 확실히 반업을 하니까 칼발용 신발인 것 같은데 발볼이 넓은 저한테도 어느 정도 좀 맞았습니다. 처음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. 이것도 베이퍼플라이 3처럼 굉장히 편안했습니다. 근데 베이퍼플라이 3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에서 이렇게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더 편한 느낌이 들었고, 아식스 신발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하잖아요. 굉장히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편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신발을 제가 한 150에서 200km 정도 신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탄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. 카본화가 맞나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탄성이 안 느껴지고요. 탄성을 제가 느끼기 위해서 최근에는 트레이닝화만 계속 신다가 이걸 신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조금 느껴지는 정도? 그래서 원래 진주 마라톤 때 이거를 신고 뛰어보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. 왜냐면 한 하프 정도만 지나도 신발바를 못 받을 것 같아요. 탄성이 없다 보니까 헤비급 러너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가. 그래서 가벼우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좋은 기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, 저같이 이렇게 조금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나머지는 디자인도 그렇고 이 발목 부분 안정감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3개의 신발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개인적으로
마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이런 신발들이 맞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조금 덩치가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알파 플라이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, 저는 이 알파 플라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역대급 러닝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알파 플라이 3가 또 나왔잖아요. 3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. 네, 그거는 이 영상을 본 와이프가 또 이제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. 그래서 진주 마라톤 때는 요 알파 플라이 2로 또 나가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베이퍼 플라이 크림에서 공홈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. 색깔은 물론 안 예쁜 색들이 많지만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에서 저가형 카보나로 이 베이퍼 플라이 3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저의 신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신발을 구매하셔가지고 신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서 주는 나름의 교훈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있다라는 거. 저한테는 이 알파 플라이 2가 최고의 러닝화였지만 누구에게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최고의 러닝화일 수도 있고요. 베이퍼 플라이 3가 최고의 러닝화일 수도 있습니다. 또 저에게는 이게 지금 가격 대비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 알파 플라이 2가 가격 대비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 체형이 어떻고 여러분들 달리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신발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를 마무리를 하고요.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나 알파 플라이 3 사줄 거야?